예, 안녕하십니까. 같이 인사 좀 크게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 4층에서 강의는 진행되지만은 3층도 영상으로 똑같이 송출이 되니까 혹시 4층 이제 빈자리 없이 빼곡히 앉아 있는데 혹시 부담이 되면은 우리 안내한 대로 3일 동안은 여러분들이 자리를 자유롭게 써보세요. 창가 쪽도 앉아보고 뭐 이 길가 쪽도 앉아보고 또 제 앞에 이렇게도 앉아보고 뒤에도 앉아보고 이렇게 해서 본인한테 맞는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자리가 예컨대 추위를 타는 학생이 에어컨 앞에 앉는다 이렇게 하면 되게 오늘 힘들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 가지고 이게 또 겨울이 되면은 저기서 난방이 나오니까 또 더위를 탄다 이렇게 하면 또 저기 앉아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이런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온도예요, 온도. 추위나 더위에 좀 민감하다 이렇게 하면은 저 창가 쪽은 되도록이 많지 말고, 그 다음 조금 약간 온도 높은 게 내 체질에 더 좋다 이렇게 하면은 안쪽으로 좀 앉으시고 이렇게 해서 3일 동안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오는 대로 편하게 앉아보시고, 또 3일 동안은 그렇게 자리를 선택하는 기회를 가지니까 혹시라도 이제 본인 짐을 미리 이렇게 많이 갖다 놓지는 마시고, 지금은 짐 자체들이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짐이 있으면 다른 학생이 앉기에는 불편함을 좀 느끼니까 갈 때는 3일 동안 불편하더라도 짐은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있죠. 그 수납 공간들에 분실이 돼도 상관이 없는 짐들은 없겠지만은 왔다 갔다 이제 가지고 다니면 불편한 것들은 수납 공간에 3일만 이렇게 두시고, 나중에 그 부분이 끝나면은 조금 이제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저기 보관하시고, 여러분 또 이렇게 개인적 수납 공간에 보관하시면은 지금은 이제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수납 공간이 여유 있는 역할을 할 겁니다. 아마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수레로 한 2수레 정도 책이 생길 거예요. 근데 지금 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학원에 오신 거 이제 환영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학원에 온 이유들이 각각은 약간은 차이는 있겠지만 동일한 목표는 있을 겁니다. 시험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아주 굳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 의지만큼 학원도 이렇게 출발하는 반에 대해서는 대단히 긴장감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 또는 경쟁의 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OT 자료를 받으셨죠? OT 자료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지만은 또 처음이라서 다 전달되는 내용이 부족할지 모릅니다. 부족하면은 학원 행정 문제는 우리 직원분들한테 연락하시고, 공부하다 보면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고민은 키우지 말고 저한테 즉각 연락하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조언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번 시작하는 바는 저희들이 출제를 하고 강평을 하고 이렇게 또 채점을 하고 이런 분들은 전부 다 합격생을 배정을 해요. 왜 그렇게 배정하는가 하면은 지금 시기에는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방향 잡는 부분에 대해서 합격한 학생들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강의 부분은 이제 동영상을 제공하고 이렇게 하니까 강의는 전문 강사를 통해 채우시고, 그 다음 수험 전반에 대한 계획이다 이런 부분들은 강의하는 합격생한테 물어보면은 답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합격생한테 물어봤더니만은 좀 시원하지 않더라 아니면은 충분하지만 그래도 또 조언을 더 듣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저한테 또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적극적으로 물음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T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십시오. 이 페이지에 운영 방침을 보겠습니다. 이미 알고는 있지만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보통 저녁 12시 반까지 저희들 운영을 하는데 알고 있는 대로 10시에는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데와 다르게 좀 변형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고, 다만 오전 9시 전에 이 공간 이용할 수 있는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전 7시에 열 거예요. 7시 아니면은 6시에 열거나 이렇게 정확한 시간을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부장님, 우리가 오전에 여기 몇 시에 열죠? 6시. 오전 6시에 엽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다 하면은 공간 활용을 그때 해도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별표를 보시면은 학습실 내에서 학교 강의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들어도 괜찮고, 증명서를 제출한 다음에 이렇게 허가를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영상 강의들이 있죠. 학교 강의들인데 아니면은 말을 해야 되는 강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강의들이 있으면은
학원에 요청하시면 별도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 역시도 증빙서를 첨부해서 학원에 요청하시면 공간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은 강의 시간 외에 공부 시간, 휴식 시간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진행합니다. 70분을 공부를 하고 20분을 휴식하고 이렇게 합니다. 70분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동안에는 바깥 외부 문을 저희들이 잠급니다. 잠그니까 출입을 하시면 안 되고, 출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 조교 학생들이 뭐 체크를 하든가 아니면은 CCTV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칠 때 체크를 해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 내에 이동을 한다 이렇게 하면 벌점을 부과해서 학습 분위기를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1차는 실강이고 2차는 실강과 인강을 병행을 합니다. 1차는 전체적인 강의를 실강으로 진행하고 2차는 실강은 합격생들이 진행하는 모의고사 출제 강평이고 그 다음 인강은 여러분들이 제공받는 뭐 예비순환 아니면 1순환 이런 동영상들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일주일에 2, 3회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는데 고정적인 부분은 2차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2번 수요일, 토요일 날 이렇게 진행을 고정적으로 하고 아마 1차 선생님에 따라서는 모의고사를 빈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횟수가 2, 3회이고 조금 더 많은 횟수를 실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모의고사 성적은 상위 30% 하나에 실명으로 공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실명 안에 들도록 학원 내에서는 한 상위 30%면 합격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상위 30% 안에 든 학생들 중에 불합격한 학생들의 숫자는 대단히 적습니다. 대단히 적고 또 상위 30% 벗어난 학생들 중에 합격한 학생들도 그 숫자 못지않게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학원생 중에 상위 30% 정도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안에 들려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좀 다 해야 됩니다.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모의고사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목적은 내가 공부한 부분을 확인한다 이런 목적은 아주 기초적인 목적이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수준이 아주 낮을 거예요. 합격을 기준으로 하면 뭐 제로에 가까우니까 해봤자 뭐 이렇게 의미 답안이 없을 겁니다. 그 대신에 지적을 받아서 그 다음 구간의 공부에 이제 반영을 하라 그런 취지입니다. 모의고사 보고 내가 50점 만점에 또는 100점 만점에 절반 이하 한 30점을 득점했더라 이렇게 하면은 그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파악해서 그 다음 수요일날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시원찮으면은 목, 금, 토 이때까지 준비해서 토요일 모의고사는 조금 더 잘 볼 수 있도록 그 다음 또 준비해서 또 수요일 모의고사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기준은 성적 경쟁을 치열하게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석지각 모의고사 명시 이런 경우에는 벌점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벌점 누적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퇴학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중간 기말 시험이 있을 겁니다. 수요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 기간 안에는 학원 모의고사를 일부 이렇게 유예를 시켜서 중간 기말고사 준비에 크게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 또 편의를 봐드리겠습니다. 결석하고 조퇴한다 가능하지만 증빙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뭐 병원에 간다 아니면 코로나 뭐 백신을 맞았다 뭐 등등이 있을 겁니다. 학습 시간 중 자유롭게 동영상 가능합니다. 수강이 가능한데 이건 학원 동영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학교 수업은 학원의 양해를 학원은 이제 증빙서를 제출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의 수강하면 좌석 또는 강의실을 이동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좀 강의 듣는데 불편함이 있다. 3층으로 가겠다. 4층으로 가겠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에 그 박스들이 있죠. 박스들이 중요합니다. 진행 안내를 보십시오. 진행 안내. 특별관리반 1기입니다. 1기. 지금 우리가 오늘 시작하는 3개월 특별관리반이고, 밑에 학습 목표를 보시면 1차 기초 확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 2차도 기초 확립을 해야 됩니다. 기초 확립인데, 학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계가 좀 달라질 겁니다. 조금 미리 왔던 학생들은 제가 예비순환을 좀 듣고 와라 이렇게 하면은, 그 예비순환 들은 학생들은 예비순환은 들을 필요 없이 1순환을 듣거나 아니면은 1순환마저 들은 학생이 있으면 2순환 듣고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듣는 것은 저희들이 예비순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수준에 맞게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다 제공을 해드리니까 본인 수준에 맞게 약간의 학습 진도는 차별성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전체적인 아주 기본적인 목표는 2차 기초 확립은 돼야 된다. 이 기초 확립이라는 의미가 1차를 안정적으로 합격한 다음에 내년에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다.
그 최소한의 기반이 예비순환까지는 의미 있게 좀 수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특별관리반 2기입니다. 피세 캠프에 들어가게 됩니다.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2월 달에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평년과 마찬가지로 3월 초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학원 일정은 마지노선을 기준으로 2월 28일 기준으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 피세 캠프는 그럼 어떤 과정인가 이렇게 하면은 하루 종일 피세 타는 겁니다. 하루 종일 피세 타는 거예요. 캠프라고 해서 어디 우리가 강원도로 이렇게 이동해서 하는 건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은 이 공간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우리 이제 미리 들어왔던 학생들은 뭐 테미스라든가 우리 학습관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때 참여하는 인원은 대략적으로 한 600명 아니면 700명 이 정도가 됩니다. 그 안에서 이제 경쟁하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때 피세 캠프는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모의고사를 실전으로 봅니다. 그 중간에는 이제 월화 공부해서 수요일 날 실전 모의고사 보고, 목금 공부해서 토요일 실전 모의고사 보는데 나중에 그 안내지가 자세히 나갈 겁니다. 지금은 대략적으로 그때 또 뭐 1차를 앞두고 대단히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피세 캠프에 들어왔을 때 작년에 합격률을 기준으로 하면 한 76%, 78% 이 정도 합격률이 나오니까 지금은 그때 피세 캠프에 이렇게 무리 없이 달릴 정도로 피세 기초를 쌓아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차 시험을 보고 1차 시험이 끝나면은 꼭 합격을 해야 됩니다. 합격을 하면 생초시 합격 목표 100일 몰입반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100일이 아니라 한 120일 정도 했어요. 올해입니다. 올해 120일 정도 했는데 이번에 국립외교원이 발표가 났죠. 그 다음에 5급하고 이렇게 꼭 발표가 날 겁니다. 국립외교원이 그 과정에서 생초시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 번에 해당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요 10월 달에 출발한 학생들, 1월 달에 출발한 학생들 중에 합격한 학생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2차인이 집중시키는 반인데, 원래는 국립외교원에서 2명이 나왔어요. 2명이 나왔는데 저희들 광고는 1명이다 이렇게 하는데, 1명은 선생님 너무 부담되니까 아빠 엄마가 자기는 좀 숨겨달라고 최종 발표하면 오픈시켜달라고 해서 현재는 이제 오픈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 과정에서 2명이 합격한 겁니다. 아마 5급까지 학창을 하면은 더 많은 학생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원에서는 그 2명의 합격생도 보지만은 작년에도 2명이 나왔죠. 작년에는 3명, 외교원 2명, 그 다음에 5급 1명, 이렇게 일반 행정 1명이 나왔네. 그것도 이제 합격생도 의미 있게 보지만은 사실은 내년에 합격한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운적인 요소들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운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내년에 합격할 수 있어요, 몰아붙이세요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전부 다 의구심을 가져요. 어떤 학생은 이제 웃기도 하고 설마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의지를 다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지만은 주변에서 물어보면은 뭐 고시는 뭐 3년 해야 된다, 때로는 뭐 5년 한 선배들은 5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 하지만은 학원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고시가 왜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은 실력이 높은 선배가 떨어지고 정말 허접한 내 동기가 되냐 아니면 내 선배가 되냐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고시는 공부하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100을 다 알고 이렇게 시험 응시한다 이런 학생들은 대단히 적어요. 거의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인데 관역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20%한 학생은 80%의 출처가 되어버리면 떨어지는 것이고, 95% 했다 이렇게 하면 5%가 나올 확률이 높지 않으니까 관역이 넓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적중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왜 되는가 하면은 작년에 했던 학생, 올해 학생들이 왜 되는가 하면은 진지하게 하는 겁니다. 일단 진지하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합격한 학생들, 작년에 합격한 학생들 그 생초시로 수험 경험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학원에 와서 막 달리다 보니까 덜컥 됐어요. 이걸 뭐 내 걸로 받아들여도 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갖는 학생들인데, 제가 볼 때는 한 40%, 50% 정도 공부를 합니다. 시간상으로 분량이 다지고 이런 부분을 따지면은 주제는 이제 다 커버하지만은 본인이 이제 체화시켜서 합격할 정도 이렇게 글을 써낸다 이런 부분은 많아봤자 한 60% 아니면 40% 정도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이게 과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서 그것만 나오는 겁니다. 그것만. 시험 보러 갔는데 내가 잘 아는 부분이 나와요. 실제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선생님 첫날은 내가 찍은 문제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하고, 내일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일도 보내고 모레도 보내고, 5급 같으면 이제 선택 과목까지 있으니까 선생님 선택 과목 하나 남았는데 가슴 떨려요. 어떡할까요? 뭐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데, 그런 이제 운들이 작용합니다. 근데 그 운들이 열심히 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이 30이다 이렇게 하면은 적어지는 것이고,
생초시인데 한 70을 공부를 했다 이렇게 하면 넓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합격 목표를 없애면 안 됩니다. 없애는 순간에 합격 가능성이 제로가 되고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하늘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또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학생들은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여러분은 능력이 무한대입니다.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능력 발휘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부분은 개인적 차이가 있으니까 마음은 단단하게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이 끝나면 이제 정규 종합반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뭐 특별관리반 1기, 2기, 3기까지 뭐 비용이 추가되거나 이런 부분은 생초시 합격 목표 몰입반 요때만 독서실 비용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다 별도로 비용이 추가되는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십시오. 일반 종합반 커리큘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선택을 잘 한 겁니다. 10월 달에 잘 오셨고 10월 달에 안 오는 학생들은 3번에 가면 일반 종합반인데 여러분하고 관련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 1, 2월에 윈터스쿨 들어가고 여기는 1차, 2차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과정을 같이 해야 되니까 1차 합격 가능성이 떨어져요. 떨어지면은 특별관리반 3기로 들어오는 가능성이 또 떨어지고 또 이 학생들은 피세 캠프로 진입을 못하니까 1차 경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3월 달부터 시작하는 예비순환 이렇게 정규 종합반으로 가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공부 강도가 여러분하고 조금 준비된 학생들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2차 과목에 대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경제학, 그 다음 행정법, 행정학인데 경제학하고 행정법이 시험을 당락을 좌우합니다. 당락을 좌우해. 이게 한 80% 정도가 되고 나머지 행정학, 뭐 5급으로 치면은 일행으로 치면은 정치학, 그 다음 선택 과목 이런 것들은 다 부가적이다. 고등학교로 치면은 행정법, 경제학이 국영수이고 나머지는 사탐과 탐 정도 비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학, 행정법, 경제학, 행정법을 집중적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더욱더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립외교원입니다. 경제학, 국제법, 국제정치학인데 국립외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학이 80%, 90%입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것이고 경제학 이런 부분들은 수학적 받침이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처음에 하게 되면 대단히 자제를 하게 될 거예요. 자제를 하게 되더라도 내가 목표를 정한 이상 이걸 극복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1년 내내 하세요. 1년 내내. 1년 내내 하셔가지고 뭐 부족함이 생긴다 이렇게 하면 강의를 많이 들으시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강의로 부족하다 하면은 또 뭐 그룹 지도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스터디 리더 아니면 강의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다 경제학 도사들이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해결을 해나가면은 충분히 해결할 시간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 밑에 있는 2차 과정입니다. 2차 과정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언어 논리인데 거기에 강사들을 좀 보십시오. 1차 강사들 거기는 조은, 전진명, 신성우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그분들이 전진명 선생은 아니고 그 조은이나 신성우 선생은 최종 합격생들입니다. 최종 합격생들이니까 그분들한테 전체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상의를 구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전진명 선생은 아마 피셋은 전국에서 뭐 쳤다 하면 거의 1등입니다. 전국에서. 여러 번 이렇게 시험을 봤어요. 여러 번 시험을 봤는데 2차 경험은 제가 볼 때는 2차는 준비를 안 하고 보는 것 같고 피셋만 이렇게 조금 준비해서 보는 것 같은데 그분이 아주 특별한 부분입니다.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초기에는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의 관련해서 그 다음 또 제일 아래쪽을 보십시오. 1차 2기를 보십시오. 1차 2기. 1기가 끝나면은 학생들의 수준이 이제 다 개별화됩니다. 개별화되기 때문에 밑에 보면은 피세 심화하고 헌법 강의가 있습니다. 요거는 양자다 동영상으로 지원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 헌법도 지금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이때 기본 강의 동영상이 제공되면은 그때 모의고사를 보면서 같이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아마 그 과정을 거치면은 충분히 헌법은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헌법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부 계획이다 이런 부분은 학원어 커리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나는 경제학을 공부해서 경제학하는 동안에 행정법을 좀 하면 어떤가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경제학을 그 다음 스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예비순환을 들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예비순환 정도 시험을 볼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경작 예비순환을 들었으니까 행정법을 들을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경작 1순환을 듣겠다 이렇게 잡으세요. 그 다음 경작 1순환을 듣는 학생이 있다 하면 경작 2순환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 과목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면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것도 건드리고 저것도 건드리고 하면은 마음만 급하고 머릿속만 복잡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피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해석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부분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냥 자료 해석 그 다음 강의를 학원에 요청해가지고 듣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장을 넘어가기 전에 오늘 내드린 진도표 있을 거예요. 진도표. 우리 선생님들 진도표. 별개의 장이 있을 거예요. 2장. OT 자료 말고. 못 받은 학생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입구 쪽에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 있나요? 못 받은 학생. 못 받은 학생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직원이 그 배부를 해줄 거예요. 진도표. 경작하고 자료 해석 진도표.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은 이렇게 나창으로 2장짜리가 있어요. 진도표. 뭐 새내기들이라 아무것도 몰라서 하나하나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손 들어보세요. 못 받은 학생. 또 모의고사를 볼 때 뭐 학교에서 전공을 안 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전제로 운영되는 반이기 때문에 전공을 한 학생들이 조금 강의를 듣거나 성적을 얻는데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 충분히 메워지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면은 볼 수 있는 수준도 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혹여라도 시험을 못 봤다 이렇게 할지라도 여기 학생 못 받았나? 손 들어봐. 여기도 있네 2명. 시험을 못 봤다 할지라도 너무 좌절하지 말고 그냥 강평을 들어서 메우면 됩니다. 메우면. 시험을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뭐 여러분 다 펑크죠. 다 펑크인데 바닥인데 그걸 이렇게 메워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채점 받으시고 강평 들으시고 그 전에 중요한 부분은 모의고사를 꼭 봐야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경제학 모의고사 진도 요 학생 요 앞에 둘이 강의실에서 컴퓨터 사용해도 되고요. 대신에 자판은 하지 말고 자판치기는 하지 말고 또 왜 자판치기를 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컴퓨터에 이렇게 저장하거나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준이 아닙니다. 정리할 수준이 아니고 정리하다가는 정리당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이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공부 초기에는 강의를 많이 듣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머릿속에 뭐 든 게 없어요. 든 게 없고 이제 참고만 크게 돼 있으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전문가 도움을 받아 채우는 것이고 간혹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지금 하루 종일 강의만 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지금 시기에는 맞아요. 지금 시기에는 맞고 시험 임박하면 본인이 아는 게 많아지니까 그때는 개인 시간을 늘려가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피색 캠프 전까지 3개월 동안은 어떻게든 강의를 많이 듣는다 이렇게 하루 종일 선생님 강의가 귀천에 맴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지금의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도표 한번 보겠습니다. 경작 먼저 볼까요? 경작평가 모의고사 진도표 강의 진행하는 사람이 소개가 안 돼 있는데 이동선이라는 합격생입니다. 국립외교원 합격생인데 왜 이렇게 이제 국립외교원 합격생을 선정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 자료 해석을 진행할 강사가 여기는 5급 행정 합격생입니다. 국립외교원 학생들이 전체적인 고민이 있을 때 이동선 합격생한테 질문하시고 그 다음 경작에 안에서는 공통적으로 질문해야 될 겁니다. 작년에 우리 국립외교원이 이제 석차를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석차를 분류하지 않는데 최연소만 이렇게 분류를 해서 공표를 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최연소가 나오고 1등 학생이 나오고 2등 학생이 나오고 한 10등 안에 우리 학생들이 6명인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매년 그래요. 매년. 5급 일반 행정도
10등 안에 우리 학생들이 6명이에요. 그렇죠. 그 전에는 7명이 들어갔고, 우리가 이제 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석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원래 학생들이 그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든지, 어떻게 하고는 이제 이 수건을 좀 풀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 사법시험은 한 10명 수석이 나오면 우리 학원이 8명 정도 배출했는데, 아직은 최연소는 매년 배출하고 있는데, 차석은 매년 나와요. 차석은 매년 나오고, 국립외교는 작년에 수석이 나왔는데 이게 공표가 안 되니까 의미가 없고, 아마 이동선 우리 합격생, 강평할 합격생이 작년에 2등인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공부도 열심히 했고 내공도 많이 쌓여 있으니까 지금 시기에 아주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볼까요? 강의 내용 한번 보십시오. 진도표 보십시오. 진도표 보면은 뭐 이렇게 얘기들이 있고,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출제 문제는 기존 기출 문제 혹은 학원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기존 기출 문제에서 내기도 할 겁니다. 기출 문제가 이제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대신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한번 기출 문제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해서 문제를 외우면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 문제를 어디서 내는가 이 부분은 참고상으로 보시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고 강의를 소화해서 내가 어떤 답안을 써내는가 이것만 초점을 둬야지, 이번에 합격생 기출 문제에서 내니까 기출 문제를 내가 구해가지고 이걸 암기해서 상위 30% 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성장이 멈춰버려요. 그 외우는 공부고 머리를 쓰는 공부가 아니고 손 훈련하는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점수를 높게 받더라도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성장이 금방 멈춰버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충분히 강의를 들으시고 필요한 내용을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시험을 본다. 부족함이 생기면은 강평 들어서 메우고 그 다음에 반영해서 공부를 또 진행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변형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1순환 수준 정도에 맞는 문제를 선정하여 이 말이 있는데, 1순환 아니고 예비순환 수준에 맞출 겁니다. 예비순환. 아마 이동선 학생이 본인은 합격했으니까 아마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려서 지금 정도면 처음 하니까 1순환 정도 단련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하는데, 그건 수준에 맞지 않으니까 학원하고 이제 소통을 해서 수준을 여러분이 공부를 정상적으로 하면은 시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수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50점 분량으로 출제할 예정이고, 관련된 주제에서 다양한 문제를 소개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문제도 문제지에 포함시키고 추가 문제는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는 이동선 학생이 제가 겪어본 학생 중에 제일 성실한 학생입니다. 대부분 이제 합격생은 성실한데 특히 성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학원에서 여러분 지도를 내서는 합격생을 아무나 고르지 않습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생활할 기간이 한 20개월 되겠죠. 20개월 되면은 한 6개월 뭐 늦어도 1년 정도 되면은 이 학생 어떤 성향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밀접하게 생활을 같이 하기 때문에 다 파악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해요. 제 학생은 나중에 좀 부탁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 다음 학생들을 위해서 역할을 좀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정합니다. 리스트를 정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선순위 있고 후순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순위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이동선 학생이 봤을 때는 아주 성실하게 경작 외에도 다른 부분에 대한 도움도 많이 줄 거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끝에 문장 한번 볼까요? 경작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와 기본입니다.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이런 부분인데, 이동선 학생은 이 반을 대비해서도 그 전에 이 반 외에 다른 반들이 있습니다. 클래스가 조금 높은 반인데 한 6개월 정도 저희들이 훈련을 좀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수준에 맞게 좋은 강의를 잘 전달해 드릴 거예요. 다른 강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죠. 자료 해석. 자료 해석인데 좋은 선생님인데 밑에 한번 본인이 이제 안내하는 부분에 줄쳐놓은 부분을 보시죠. 신림동 유일 사무관 출신 초고득점자, 신림동 유일은 아니고 유이 뭐 그 정도입니다. 신림동의 사무관 출신 선생님들이 2차 선생님들은 다 그러시죠. 박사학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최종 합격한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시는 것이고, 1차는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 1차도 이제 최종 합격생이 하는 게 맞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합니다. 판단해서 영입을 한 강사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마 지금 강의한 지가 1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한 3년이 되겠네요. 학원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잘 여러분을 지도를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본인이
중요 표시를 한 부분이 점수를 올린 경험이 있어요. 이게 이제 빚셋을 원래부터 잘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드문드문 있으니까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듣게 될 용어들인데, 빚셋형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될 거예요. 쓰게 되고 듣게 되는데, 그런 학생들도 처음부터 잘하는 학생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경사도가 가파른가 완만한가에 따라서 빚셋적 인간이다 아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편인상 구분하는 것인데, 합격하는데 결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을 얼마나 절약하는가 그런 부분인데, 그런 이제 피세적 인간들은 되게 있어요. 되게 많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유형들이고, 근데 좋은 강사는 조금 다른 게 계속 이렇게 점수가 안 나왔었어요. 장기간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는 되게 드물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는 깨달아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점수가 튀었어요. 70점대에서 한 뭐 1, 2년 이렇게 고생하다가 뭔가는 인풋을 다르게 해서 90점, 95점으로 이렇게 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지도하는데 여러분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밑에 뭐 일정 이런 부분이 있고 뭐 특별하게 설명드린 부분은 없고, 그 교재 부분을 보시면은 자료에서 고득점 가이드 이렇게 해서 학원에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제공을 해드리니까 구매를 별도로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1시 반에 강의가 진행이 되면은 이런 자료들이 제공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밑에 있는 강의 계획표들이 있고 중간에 아마 테스트들을 좀 할 겁니다. 그 다음 다시 OT 자료로 와볼까요? 하루 일정 안내입니다. 하루 일정 안내. 4페이지입니다. 좀 두꺼운 글씨를 보시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하는데, 토요일은 오후 5시에 종료를 합니다. 일요일은 별도 일정이었고, 오전 6시에 개방을 하고,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에는 자율학습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은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부분을 보면은 수요일, 토요일이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20분간 쉬었다가 12시까지 모의고사 강평을 진행합니다. 강평이 끝나면은 식사를 하고 12시부터 1시 반까지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할 때는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 휴식을 취하고 뭐 이렇게, 아니면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식사 시간은 최대한 이렇게 식사 쪽으로 활용을 높여주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 식사하는 공간들을 우리 직원이 그 안내지를 만들어 배부를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식당이 어디이고 그 다음 학생들이 어디에 많이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 강의를 마치면은, OT를 마치면은 주변에 이렇게 보이는 대로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 오후 중으로 저희들이 안내표를 작성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배부를 하고, 그 다음 핸드폰으로 전송을 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보시고 여러 군데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시면은 학생에 따라서 음식에 대한 적응도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어느 한 군데를 정하지는 마시고 지금은 편안하게 이렇게 경험을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오후에 빚의 실강을 합니다. 실강이 끝나면은 개별 자율학습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 10시부터는 자율학습. 이 부분은 이제 여기서는 못하고 집에 가서 해야 되겠죠. 집에 가면은, 집에 가는 동안에는 의지도 사라지고 집중력도 사라질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부 시간을 내가 충분히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10시까지 열심히 하시고, 아침엔 좀 일찍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공부 효율성을 조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혹여 나는 완전히 그 올빼미형이어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공부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9시까지 오시고 저녁 10시 이후로 공부를 하시되, 할 때는 집에 가서는 되도록이면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은 혼자 이렇게 에너지 소모가 좀 적은 상태로 진도가 진행이 되니까. 근데 집중력이 떨어지고 지친 상태에서 집에 가서 혼자 책을 보겠다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과목 중에 어떤 부분을 내가 집에 가서 어느 부분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면은 나름 의미 있는 시간 활용이 될 겁니다. 자, 밑에 세 번째 칸을 보십시오. 학습 교실 중에 헬스 등 건강 관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서류는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는데 어떤 날은 오전에 가고 어떤 날은 오후에 가고 어떤 날은 저녁에 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해진 시간에 간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운동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공부를 위해서예요. 나는 운동을 하면 공부가 잘 된다 이렇게 운동을 하세요. 나는 운동을 하면 피곤만 하지 공부가 안 된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수면 시간을 많이 늘리는 게 좋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신에 규칙적으로. 만약 헬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남학생들은 아마 일반적으로는 운동을 하면 공부 효율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조금 피로를 느끼는 경우가 있고, 대신에 규칙적으로 건강관리는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나는 운동을 시간 내서 특별한 운동을 하기는 싫다, 내지는 하는 것이 효과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은 산책을 한다든가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개인적 건강관리는 식사 시간 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좀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리비움 확인증이 지금 있나요? 자리비움 확인증. 자리비움 확인증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학원에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운동을 해서 자리를 비운다, 아니면은 내가 학교 수업을 말을 하면서 들어야 되니까 이 공간을 비우겠다 이렇게 하면은 자리비움 확인증에 이렇게 이름하고 여러분한테 배부가 될 겁니다. 이름하고 면제사유하고 시간하고 이런 부분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3일 지나면 목요일부터 관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걸 우리 조교학생들한테 또는 직원한테 이거는 제출을 해야 됩니다. 하나를 제출하고 하나는 여러분들 자리에 잘 보이게 이걸 올려두면 됩니다. 왜 이걸 올려두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바로바로 이렇게 파악을 할 수도 있고, 또 공부하다가 옆에 학생이 없어지면은 되게 궁금해져요. 얘가 어디 갔지? 우리 공간이 이게 전부 다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우주가 이 공간이 전부 다예요. 어디 갔지? 이런 부분이 주변 동료한테 피해를 주게 되니까, 이 친구가 공부하러 갔구나, 학교 수업 들어갔구나, 아니면은 결혼식 때문에 갔구나, 아니면 백신 맞으러 갔구나, 이런 부분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충분히 알려줄 수 있도록 이 자리 비움 확인증을 여러분들이 쓰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 되겠네요. 합격하기 위한 공부량 생활 수칙입니다. 1번 당연하고, 2번입니다. 집과 학습실로 동선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동선이 뭐 최소화될 겁니다. 집, 학습실, 그 외에 이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 이제 탐색이 끝나면은 식당도 한 곳으로 결정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매번 끼니 때마다 엄마들이 하는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 그 다음에 뭘 먹을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식당에 가서, 때로는 우걱우걱 먹는다, 그냥 우격다짐으로 내가 공부하느라고 먹는다, 이런 감각을 조금 최소화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 스트레스가 쌓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오늘 성적을 잘 받았다, 아니면 오늘 성적을 완전히 망쳤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올라오면은 좋은 음식으로 여러분을 위로해주는 시간도 가끔은 가져도 됩니다. 근데 그게 많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주말 외에는 데이트 약속 못 잡을 것이고, 그 다음 일요일은 쉬어야 되니까 토요일 저녁부터는 쉬어야 됩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그 다음 그전에는 후회가 없도록 열심히 달리시고, 혹시라도 여친이나 남친이 있으면은 헤어지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지 마시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신에 양해를 구하세요. 내가 베리타스 지금 관리반에 들어와 있다, 주말에만 만날 테니까 그리 알아라, 기다리든지 뭐 본인이 알아서 할 겁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타인을 위한 마음속의 공간을 30% 남겨둘 것이다, 이런 부분인데 대단히 힘들 거예요.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이제 그 예민한 부분들이 다 나올 겁니다. 수험생들은 다 개복치들이에요. 개복치여서 뭐 조금만 해도 뭐 파릇파릇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갖는 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남이 조금 이렇게 불편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래 한 30% 정도는 네 몫이다 이렇게 떼주세요. 우리가 아파트 살다 보면 층간소음에 되게 민감한 사람들이 있죠. 그 본인들이 피해자입니다. 본인들이 피해자이고 본인 스스로 제일 큰 피해자가 되니까 좀 무던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필요한데, 타인을 위한 여유다 이런 것보다는 본인을 절제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도 괜찮아요. 내가 좀 인내하겠다, 이렇게 본인 쪽으로 집중을 시키는 게 공부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또 학원의 행정이다 이런 부분이 때로는 불편할 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 즉각 대처하려고 애는 쓰지만은 또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약간 이렇게 무던하게, 주변의 동료 행동에 대해서 무던하게, 식당에 갔더니 뭐 오늘 왜 이렇게 짜냐, 이것도 약간 무던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무던하게 하면은 공부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돼요. 매번 학생들한테 5번에 30%를 좀 남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가 합니다. 이건 스님 수준이에요, 스님 수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부분인데 그래도 생각이 없는 것보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훨씬 본인을 도와준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스터디를 진행할 겁니다.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스터디를 저희들이 모일 수가 없는데 일단 6인을 1조로 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주일에 2번 하는 뭐 채점, 강평 이런 부분들이 스터디 역할을 대신할 거예요. 대신하기 때문에 지금은 스터디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는 스터디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은 서로 얼굴을 좀 알자 이런 스터디다 이렇게 보시고 혹시라도 위드 코로나 이렇게 전환이 되면은 조별로 이렇게 회식하면서 서로 얼굴을 아는 기회를 가질 겁니다.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좋은 동료를 만나는 것인데 1차적으로 좋은 동료들입니다. 그래도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갖는다 이런 부분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서로 교류하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진행에 대해서 학원에서 또 추가적인 안내를 드릴 겁니다. 안내를 드리면은 혹시라도 내가 다른 친구하고 이렇게 스터디를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학원에 의견을 주시면은 그 의견을 반영해서 구성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없으면은 오면은 한 달에 저희들 한 번은 고기 회식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수업에 쌓인 피로도 좀 풀리고 그 다음에 학습실 분위기는 쉬는 시간에는 약간 이렇게 떠들썩한 게 좋습니다. 그러다 이제 공부할 때는 이렇게 차분해지고 공부란 부분이 같이 가는 동료가 없으면은 또는 동료 중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서로 이제 피해가 발생하니까 그런 기본적인 룰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니까 쉬는 시간에는 쉬는 권리를 휴식권을 보장해주고 공부할 때는 학습권을 철저히 서로 존중한다 이렇게 하시면은 바람직한 형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수사항 1번의 준수사항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2번에 한번 보십시오. 2번에 휴대폰 관리 이렇게 되어 있죠. 휴대폰 보관함이 있습니다. 저 입구 쪽에 보시면 이렇게 번호가 쭉 붙어 있어요. 저게 꼭 보관을 해야 됩니다. 보관을 하시고 쉬는 시간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시고 학습실 안에서 쓰게 되면은 이거는 벌점 대상이고 그다음 혹시 동영상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꼭 필요가 있으면 그때는 또 역시 학원에 서류를 내시고 그때 허락받아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출석 체크 학원이 뭐 빈번하게 합니다. 빈번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벌칙을 한번 보십시오. 벌칙. 벌칙은 제일 높은 벌칙이 끝에 보십시오. 모의고사 명시. 이게 벌칙이 제일 높고 주중음주 이거는 뭐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술을 마셔가지고 주변에 피해를 준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타 행정 절차 안내 부분입니다. 제일 뒷창입니다.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강의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는 얘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이 잘못하면 이렇게 마음이 급해질 수가 있어요. 뭐 경작 3시간 하고 행정법 2시간 하고 뭐 이렇게는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루에 지금 시기에 2차 과목을 동시에 2과목을 진행한다 이런 부분에 여러분한테 가장 큰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듣는다 이렇게 해서 무제한 지원한다 이 부분도 한 과목에 한해서 무제한 지원한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의 장학금 지급 기준입니다. 모의고사 전에 응시해야 되고 상위 30% 지급액은 응시생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사후에 또 공지를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배부 학습강 강의실에서 배부를 합니다. 오늘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고 들어왔죠. 저 입구 쪽에 책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부를 할 테니까 잘 보시고 좌석 배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3일간은 자유 사용하시고 그 다음 신청 방법은 좌석표를 입구에 이렇게 붙일 겁니다. 붙이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이름을 좀 적어내세요. 이름을 적어내시면은 그거는 3일 동안은 본인을 선점하는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 자리를 희망한다 이 정도 표시고 또 자리를 희망하는 자리가 겹칠 수가 있어요. 겹치면은 추첨을 하게 됩니다. 추첨하게 되면은 나머지 남아있는 자리를 가야 되니까 약간은 부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번입니다. 흡연자, 비흡연자 좌석을 구분합니다. 흡연자들은 3층으로 가야 됩니다. 흡연자들은 3층으로 가야 됩니다. 3층에 가면은 흡연석을 또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 비흡연 학생이 가끔 흡연 학생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이렇게 속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 번 아니고 이렇게 그때는 흡연석으로 강제 이송 조치를 합니다. 그 담배를 피우면 공부할 때는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방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담배 피우는 학생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끊어보겠다 이것도 괜찮아요. 담배를 피우면 아무래도 일단은 체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 뭐 장점은 있겠죠. 뭐 담배 연기 이렇게 내뿜으면 스트레스는 같이 날아가겠지만은 체력에도 좋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는 조금 끊는 쪽으로 이렇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7번입니다. 불편사항 건의 방법인데 익명 게시판에 불편사항 건의하시되 그래도 품격을 좀 갖춰야 돼요. 막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회적 지위들이 말을 함부로 지금 단계에서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데 익명 게시판이다 보니까 외부 학생들이 가끔 이렇게 격에 떨어지는 우리 학생들 수준하고 다른 이제 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양이 좋습니다. 학원에서 게시판을 볼 때도 이렇게 착실한 답변을 다 해드리지만은 기껏 마음으로 답변을 해주는 것과 뭐 이러냐 이렇게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걱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 학원 데스크를 활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팀장이나 팀원에게 건의하면 되고 직접 방문해도 되고 전화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3번에 보십시오. 저한테 직접 연락해도 됩니다. 학원의 행정 빼고 전부. 학원의 행정 빼고 전부. 예컨대 뭐 동영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거는 나도 잘 모르니까 그거는 학원에 연락하시면은 금방금방 해결해 드릴 거예요. 그 외에 이제 뭐 고민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저한테 연락하시면은 제가 문자로 이렇게 남겨드립니다. 대신에 저한테 연락하실 때 원장에게 한마디 게시판에 있는데 그 메일로 들어오는 거니까 내하고 전달력이 조금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연락처를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걸 다 기록하셨다가 크든 작든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크든 작든. 여러분이 크다고 생각하는 게 내한테는 되게 작아요. 되게 작은 게 내가 중요하지 않아서 작은 게 아니고 해결책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작게 느껴지는 겁니다. 절대로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학원에 얼른 연락을 해라. 공부하다가 불안하다 뭐 이런 부분도 해결 대상이고 그다음 어떤 과목에 대한 진척도 조금 느리다. 이것도 해결 대상이고 어쨌든 다 열려 있으니까 학원의 문이 되게 낮습니다. 되게 낮아요. 학생들이 잘못하면은 원장 선생님 접근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문턱이 완전히 없는 학원입니다. 직원한테도 문턱이 없고 그 다음 저한테도 문턱이 없어요. 여러분 원할 때 언제든 연락하시면은 우리가 충분히 답변을 해드리고 그 다음 강의하시는 분들 합격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문턱이 없는 학원이니까 조그만 고민이라도 지금 이제 크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연락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 내가 질문에 답을 하고 마칠게요. 질문이 있습니까? 아직은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질문도 없죠? 그러면은 OT를 마치고 1시 반에 수업인가요? 2시로 바꿔드릴게요. 밥 먹고 이렇게 동네 좀 둘러보고 그 다음에 호흡을 좀 고른 다음에 수업에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자, OT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